LS 일렉트릭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는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21.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4.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6회전으로 나왔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1.5배속을 보시면은 좀 빠르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 분기 보고서가 공식 공시는 안 됐고 2023년도 1분기 연결 기준 영업 잠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액이 9,758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33.7% 크게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이 좀 낮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101.6%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로는 2.8%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3일 날 LX 일렉트로닉 인도네시아 를 설립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LS 일렉트릭 인도네시아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변경 등이 좀 나왔는데 이 2022년도에 김동현 씨라는 분이 1963년생인데 ESG 총괄 대표이사 부사장급으로서 됐습니다. 근데 그 작년에는 뭘 했냐 그러면은 2021년도는 CFO 그러니까 그 재무 총 책임자였던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그 ESG 총괄 대표이사가 되면서 뭔가 좀 변화가 있을까라는 한번 좀 궁금증을 가지고 진행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상황을 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지나갈까 합니다.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독특한 제약 이론 경영. 우리 경영 분야의 어떠한 경영 기법도 원가 회계를 건드리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약 이론 경영을 창시한 그 유대인 골드렛 양자 물리학 박사는 전통적이고 권위에 차 있는 원가 회계를 건드렸습니다. 미국에 넘어가서 너무나 쉬워서 제조원가 회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손익을 산출할 수 있게 했다. 그 스루프 관점으로요. 그래서 제조원가란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스루프 회계는 가공비 배부를 제거하고 생산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투입량이 아니고 그 판매량으로 그 손익을 계산한다는 거죠. 가공비는 운영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모두 비용을 계산합니다. 다 현금이 아니고 유일하게 인정하는 비용은 감가상각비 계통이게 됐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또 기타 사용권 자산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만은 저건 감가상각비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원가 회계로 분석한 경영평가 지표는 의사결정의 제약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그 경영평가 지표가 실제 평가 지표가 아닌 왜곡된 성과 지표가 나옴으로써 의사결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또 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2,834억 원이 달성이 돼서 21.6% 증가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무려 38.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재고 이익이 나니까 좋은 거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돈이 재고에 쌓여 있고 그런 거로 인식을 좀 해야 되겠죠.
매출 원가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가지고 매출 총액 17.10% 증가했고요. 판매 관리비 매출 총액보다 한 1.2% 낮게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20.5% 증가했습니다. 1382억 원대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이 원가 생산성도 좀 하락이 됐다. 근데 3년 연속 영업이익률은 거의 소수점 한 자리 이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만은 이 4사 5입 반올림 등으로 한 차이는 한 0.1% 정도 하락한 거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스르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2,916억 원으로서 19.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죠. 그래서 스르풋이 24.1% 증가를 했고요. 스르풋율은 0.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25.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풋 증가한 것보다 운영비용이 한 1.2% 더 높게 증가해가지고 TOE 생산성 0.01포인트 떨어지고요. 스루풋 영업이익은 1,042억 원으로서 14.9%, 1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339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반제품 제공품을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이것이 129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원재료는 뭐 1,000억가량이나 크게 올라갔네요. 그리고 계약자산이 이게 이제 건설업으로 치면은 미천구공사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려 995억 원이나 크게 증가한 것이 매출 원가 영업이익보다 영업이익이 스르픈 영업이익이 매우 낮게 나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가공비율만큼.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 해 보면은 1번 이 매출원가 재료비 MC를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19.3%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5.3%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죠. 총 제조비용은 여기 밑에 거 산출은 매출원가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더해가지고 산출하는 겁니다만은 순서적으로 맞춰 본다 그러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일치 안 되면은 투입 원재료 이 원재료 사용량 더하기 가공비가 총 제조 비용이 되겠죠.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죠, 그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Q 총 제조 비용은 회사가 제시한 매출 원가가 공시되고 공표한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을 더하고 기초 재고자산을 빼면은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WC 워킹 코스트 가공 비율의 상승은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다른 업종에서는 많이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나 이런 LS 일렉트릭이 하는 쪽은 전기동을 좀 많이 쓰는데 전기동 가격이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검증, 투명성 검증 3단계인데요.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 재료비의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르프 쪽에서 그 변동 범위는 포괄 계약 자산을 포함합니다. 이거하고 그 회사가 제시한 변동액 그거의 갭이 960억 정도가 나는데 LS2 모빌리티 솔루션이라고 그 분할을 해가지고 55억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면은 1000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계약 자산의 증감액을 빼면은 20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20억 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왜 옳은가 하면은 과거 2년간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이론 차이가 100만 원인데 요거는 단수 차이거든요. 그럼 일치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 20억이라는 이 오차가 발생하는데 갭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추적할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20억 원만 어치 그 회계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도 맞지가 않아요.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1200, 한 1300억 나갔네요. 그런데 재고는 1235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64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빼준다고 하더라도 62억 6천만 원의 현금은 불투명하다. 근데 3년 연속 이런 스타일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특별 원인 변동이 있는데 이 전체 재고 자산을 그 현금 흐름표에서는 어떻게 그 뽑아서 인식을 하는 건지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어쨌든 LX 일렉트릭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자산도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손상가 범위라고 좀 여겨집니다. 그래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좀 세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계약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수주 사항을 공시한 내용을 보면은 회계 기간을 집어넣어 가지고 모범적으로 작성은 됐습니다. 전년도에 그 2월 되는 것이 한 1조 원가량이 있었는데 수주가 2조 원 됐었고 기 납품액은 1조 원 돼가지고 수주잔고가 2조 원 또 남았다. 이렇게 되는데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아까 2조 2,834억 원이었죠. 그러면은 이게 1조 2천억 원이나 차이인데 LS 일렉트릭이 계약자산 등등은 뭐 공사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갭이 무엇인지는 회사가 친절히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 중 일정 부분 계약자산으로 수익을 인식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니까 무려 뭐 1조 2천억이나 계약자산 뭐 이거로 해서 이 금액 중에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운영비용으로서 그 인건비가 2,988억 원이 집행이 돼서 4.1% 증가했는데 직원 수는 110명이 감소를 했어요. 이게 뭐 영업이 힘들다고 해서 사업이 안 좋다고 해서 자른 게 아니고 자회사를 만들면서 자회사로 전출돼 간 인원으로 보여집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9,600만 원으로서 7.8% 인상이 됐습니다. 인당 평균 매출액도 25.9%로 그 증가를 했어요. 인당 한 7억 3,400 정도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지급수수료가 13.3% 증가했고요. 운반비가 102.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최종 와가지고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6회전이 산출이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0.6회전 떨어졌고 2020년도보다는 2.6회전이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회전율이 올라가야 그 기업이 돈을 버는 건데 이렇게 그 재고 회전율이 포괄 재고지만은 돈이 그 재고 자산에 엄청 묶여 있다 이런 게 얘기가 되겠죠. 수르푼율은 0.86%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회사가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투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에서 본 거나 비성분에서도 재료비 비율이 떨어졌거든요. 그거 보면은 원재료 가격은 하락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반증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이 LS 일렉트릭을 위한 제가 그 투명성 법정에서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가정을 하고서 한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수량으로 회전율을 산출해서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제품 가격 추이를 좀 뭐 또 생략했다가 아무래도 뭔가 모순된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회사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은 전기동이 많이 들어가겠죠. 전기 제품 만드는데 13.7% 전기동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그 반증이 어렵죠. 제품 가격은 단순 평균으로 8.2%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입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증할 수 있는 방법은 수량으로 해봐야 되겠죠. 수량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456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은 22.9%로 증가를 했고요. 자회사 설립하는 바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246억 원을 벌었습니다. 수익률로는 14.9%로 3.4% 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 808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가지고 레버리지 이율은 32.6%로 증가를 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배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EM 최종 3,227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범포율은 15.7%로서 전년보다 크게 내려갔고요. 이익 잉여금률은 32.4% 증가했습니다.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3년 올해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회계 개념으로 한 2조 7,955억 원 정도 하겠다. 근데 요거를 어떤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단단위로 275만 원에 계약을 하자. 그러면은 원래 예상했던 거는 16만 6천 원 남기는 건데 원가 회계는 이게 재고가 증가하면은 매출 원가가 내려갑니다. 총 제조 비용은 말하자면 228만 4천 원인데 218만 3천 원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익이 계획보다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재고를 줄인다, 생산도 줄인다, 판매량도 뭐 더 이상 안 늘어난다고 판매 금액은 그냥 고정화 시켜놓고 재고를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2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무려 197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거의 2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재고를 25% 줄인다면은. 그래서 이것이 의사결정하는데
그 원가 회계가 제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제약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원가 회계는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슬프 관점으로 보면은 약간 작게 나옵니다. 이 그 100만 원 단위 아니 원 단위로 다시 그 납품 단가라고 비교를 하면은 273만 5천 원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내고를 해서 270만 원에 한다.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좀 적게 남아요. 이 4만 700원. 그럼 이익을 조금 더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재고 회전율을 4.6 회전했었는데 5 회전까지 좀 올려보자. 그렇게 되면은 매출은 거의 뭐 그 3조 원대를 하면서 영업이익은 1,496억 원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64,60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8,200원 그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130% 선입니다. 주주명을 보면은 LS가 14,000 아니 1,424만 주를 가지고 47.47%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이 13.43%,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이 JP 모간, 모건 스탠리, UBS 등 외국계 합이 그 13.8%가 되겠습니다. 이상 LS 일렉트릭 2022년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하고 2023년도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